예를 들면 조금 이따 이제 뭐 종목분들 보겠습니다만 아침에 개장 전에 주력주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 공략주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희 해설님 오랜만이시네요. 예. 결론적으로 이 단기 공략주에 대한 범위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매매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진원생명과학과 모나리자가 상한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2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뭐 상한가가 몇 종목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현대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목의 상한가를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종목군에서 이렇게 잡아냈다. 오늘 1월 22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나이백이라는 종목 어때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폭등 그리고 문자 전부 보내드려서 15,0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또 14,5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잡아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전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서비스를 일단 무료로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만들어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2월 달에 교육 강좌는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뭐 실전 특강 시리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저쪽에 다 검색해 보시면은 네이버나 쿠팡, 뭐 티몬 이런 쪽에 검색해 보시면 전부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교육 강의를 좀 더 많이 보강을 해드릴 거예요. 네? 보강을 많이 해드릴 텐데 일단은 기존에 작년 말부터 예약을 먼저 좀 받아놓고 예약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방송국에서 결제하시기 전에 방송국 결제가 터지기 전에 저희 쪽에서 미리 할인을 받아놓고 VIP 고객님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제를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가격 범위가 6시간 정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든 3일에 걸쳐서 2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 교육을 해드리고 하루에 2시간 하게 되면 3일 동안 하겠죠. 그리고 이틀에 끝낸다면 3시간씩 이렇게 할 거예요. 교육교재는 PPT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처음 스타트 부분은 여러분들과 상의를 많이 해서 대략적으로 이 44만 원이면 조금 부담된다. 첫 스타트는 그렇다면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지금 저희 쪽 무료 오픈 채팅방에 특별 무방 신청합니다 이렇게들 많이 적어들 주시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자료 드리는 부분은 도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 다 드릴 거예요.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좀 미리 제가 이제 꺼내놓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다 꺼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어떤 자료인지 기존에 이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자료하고 동영상 자료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 어떤 자료냐면 이거예요. 이 자료 대부분 정회원님들은 다 받으셨죠? 요거 이제 책으로 지금 출판을 할 거예요. 지금 계속 한다 해놓고 이제 미루고 있어요. 왜?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정가 부분 뭐 2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입문편부터 쫙 있단 말이죠. 입문편부터. 입문편 챕터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챕터 1 열어서 보겠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요 자료들 다 무료로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챕터 1부터 오늘 기준에서 챕터 1부터 보내드릴 거고 일주일 동안에 거래일수 기준으로 6거래일 동안에 요 하나씩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스스로 공부도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야간 교육을 진행해 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드릴 거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요렇게 그렇게 해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캔들이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올라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강의 66만원에 판매를 하는 강의가 있죠. 홈페이지 캐치스탁 이쪽으로 오시면 캐치스탁 못 찾으시겠으면은 주식투시경 .com으로 오시면 돼요. 주식투시경 찾아서 오시면 돼요. 그 보시면은요, 여기 66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66만원에. 어디 써 있니? 저도 오래간만에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죠. 66만원. 8주 과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66만원 기준에 뭐 교재 파일로드 다운받기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부분을 하루에 한 강씩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무료 교육을. 그렇게 되면 총 몇 강이 63강 정도가 되겠죠? 63강에 이게 14시간짜리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14시간.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비법 강좌,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뭐 전략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요거를 저희가 텍스트를 하나하나 치고 자료를 하나하나 올려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디서? 카카오톡에서. 요즘에 라이브 방송 접속 인원보다 카카오톡 접속이 많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다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을 카카오톡에서 서로가 텍스트 그 다음에 그림 파일 전부 올려드리고 출석 체크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와 함께 요 강의를 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또 동영상 자료, 카톡에서도 보실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또 음성 파일 자료, 이런 부분들을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부분을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알려드릴 거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메모장에 제가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장 나와라 오바. 잠시만요. 메모장. 자, 메모장이 나와 있습니다. 글씨 크게 해가지고 쓸 테니까 잘 보세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잠시만요. 몇 번이었더라? 카톡방이나 이런 쪽에 같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 글씨를 크게 어떻게 해야 크게 써지는 거죠 이게? 할 줄을 모르는데 큰일 났네. 확대. 오 되네. 그죠? 확대하기 확대. 더 이상 안 되나? 글꼴. 오케이. 보이시죠, 이제? 글씨 크기. 이렇게 해서 이 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녹화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일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죠. 카카오 TV 오픈한 거는 링크는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그쪽으로 접속하시는 분들 안내 창만 보셔서 접속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010-3253-5930, 010-3064-5930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자를 주세요. 전화 일일이 다 응대 못하니까 문자 주셔서 교육자료 신청합니다. 성함하고 카톡방 닉네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떤 걸 한다고요? 자료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카카오톡방을 새롭게 팠어요. 새롭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드는 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방에서 뭐를 해준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교육을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야간에 카톡방에서 교육 다 해드리고 자료도 다 드리고 그 다음 장중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거 보시면 도움이 될까요? 장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쭉 올려서 보시면 개장초부터 해서 이제 자료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를. 그러면서 이제 오후장에도 이렇게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거?
어쩌고 대처하라는 거. 오늘 그 나이백인가요? 나이백? 검색 한번 해볼까요? 나이백? 나이백 맞나요? 나이백 맞죠? 나이백. 여기 다 나오네. 나이백. 나이백에 대한 이러한 그 링크,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해되시죠? 뭐냐면 카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카톡방에 지금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 카톡방이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무료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드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잘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선착순 한 100분 정도만 딱 하고 마무리 질 거란 말이에요. 선착순 100분.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오픈해드리면은 일단은 뭐 몇몇 분들 들어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나이백이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들은 동영상 받아서 전략 다 꾸려서 대처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못 받아서 대처 못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동영상 대처를 다 해드릴 거고 나이백 오늘 또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이백 어떻게 하라고 놨는지 전략을 문자로도 잡아드리고 쏴드렸단 말이에요. 또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고 여기 있네. 목표 상향 17,000원 그리고 15,000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 14,5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은 13,000원대 초반이에요. 고점은 얼마였어요? 15,800원인가요? 15,500원? 그 차익 실현 못 하셨잖아. 국제약품은 오히려 그 목표주가 상향해드렸는데 거의 뭐 국제약품 상한가 같죠, 오늘? 그러니까 이런 전략 부분들 무료로 일단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략 부분들. 국제약품, 나이백, DB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서 나 교육자료 신청도 하는데 무료 교육 카톡방과 카톡방 그리고 무료 종목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 종목 그리고 전략이죠. 그리고 개장 전에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개장 전에 문자로 일일이 다 발송 못해드리기 힘들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개장 전에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종목이 올라간다고요? 카톡방에 이렇게 나가요. 주력주는 오픈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 이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이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것만 알아도 매일매일 상한가는 하루에 한 종목 이상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전부. 자, 일단 교육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들어가고 전화로는 하지 마세요. 저녁도 못 드시고들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괴롭히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문의하시고 참여 방법 배워가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문자 전화번호로 지금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겠다. 혹은 뭐 못 알아듣더라도 목소리 듣고 싶었다. 45번 한번 가겠습니다. 45번. 아직까지는 접속 인원이 보통 뭐 9시쯤 우리가 방송 여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그것도 8시에 열어버리니까 접속 인원이 적으신데 아우 이 충성도 봐봐. 이 충성도. 충성 고객의 충성도 45번만 팍팍.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45분 누르신 분들은 우선순위로 무료 카톡방 교육방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 교육방 이미 미리 오픈을 해놓고 거기에 일단 먼저 초빙을 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내십시오. 자, 오늘 전체적인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이 종목분들 진짜 오늘 상한가 잡을 수 있었는지 또 내일 또 상한가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몇 종목? 4종목인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서린바이오도 꺼내놓을까 하다가 지금 멈춰놨어요. 근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우리가 상한가 3종목 다 잡았어요. 교육 받는 대로만 하시면 상한가 3종목 다 잡았어요. 진짜로. 내일 이거 3종목 다 잡을 수 있을지, 또 오늘 복귀를 통해서 이거 진짜 오늘 잡을 수 있었는지, 내일 이런 종목 다 잡을 수 있는지, 국제약품도 잡을 수 있었는지, 그거 교육해 드릴 겁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미니젠맘님께서는 우리 VIP 고객이시잖아요. 감사하게는요. 장중에 더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 시장 상황이 윤정두 입에서 어렵다고 할 정도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와, 많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오래간만이시네요. 가는 종목만 가니까 그래. 가는 종목만. 얘네들이 조금 그냥 잘 가주면 좋은데, 다 같이 잘 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는 종목만 가주니까 짜증이 그냥 100%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은, 아니 솔직히 계좌 수익률 빵빵해. 얼마나 빵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떡이 좀 더 잘 가면 더 좋은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0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30개 종목에서의 흐름이 되는데, 이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 시가총액 방식도 아닙니다. 주가 평균 방식의 이 종목군이 사실상 2007년도의 고점을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더 많이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본격 랠리가 나온 거는 제가 기준 잡을 때에는 2015년 말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 2015년 말 그 기준점은 뭐냐면 금리를 드디어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은 뭐예요?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의 인하, 완벽한 바닥금리 형성,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 그렇게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 무슨 말이냐면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100원이야.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3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3배 올랐잖아요. 그럼 오리온이 똑같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면 회사 가치도 3배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또 안 좋은 종목은 퇴출이 되고 좋은 종목이 새로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그 금리의 효과, 또 유동성의 효과, 또 양적 완화의 효과,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야 무슨 인플레이션 효과야, 경기가 안 좋아서 양적 완화하고 돈이 안 돌아가지고 그냥 물가도 그냥 낮아지고 그게 아니라 가치 산정의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짜장면 값도 우리나라도 달라졌잖아요. 그런 흐름을 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뒤돌아보니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었다. 딱 이렇게 보면 이때 기준이면은 저 변동성도 컸단 말이죠. 그 변동성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태까지 금리를 낮춰주고 유동성을 풍부해주고 양적 완화를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그 돈을 다 회수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은 이거 경기가 아직 안 살아나는데 금리 인상해서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 지금 윤정두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거 다 알아들으면 뭐 할 거야? 지금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아니잖아요. 결국은 윤정두가 똑똑하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 결론적으로 윤정두 얘기 들어보면은 시황이 지금 여전히 긍정적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 있고 경기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랠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죠. 왜? 미국조차도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금리에 대한 독립적인 부서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강압적인 부분에 대한 그걸 꼭 강압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인위적인 금리 정책을 단행하다 보니 시장도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랠리가 지속되고 있죠.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그럼 잘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거를 2016년 이후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거기서부터의 시장의 흐름 짠 어때요? 다우지수가 88% 올라왔습니다. 그죠?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0개 종목. S&P 500 지수는 전체 상장 주식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처럼 상당히 우량한 종목 기준에서 500개 종목을 뽑아서 미국장을 대표해서 보는 겁니다. 83%. 30개 종목이나 500개 종목의 상승률 비슷하죠? 88%, 뭐 83%.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의 2016년 이후의 흐름 122%. 대략 기본적인 상승률 대비 150%. 그러니까 IT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거는 IT의 강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력을 주는. 우리나라가 디램 시장에서 또 랜드에서도 점유율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고봉이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지수에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쪽의 랠리가 246%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면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 그 다음 그것이 연동된 나스닥의 흐름, 역시 S&P 500 지수에도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고 다우 지수에도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기술주의 역할,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역할이 컸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제약바이오 미국장에서 놓고 봐봐야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 수익률에도 2016년 이후에는 못 미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S&P 500 지수에 생명공학 지수, 헬스케어 지수 뭐 이런 쪽을 찾아서 들여다보세요. 나스닥 지수에서도. 또 아멕스 지수에서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의 랠리는 기술주에서 가지고 왔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유럽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일 쪽을 놓고 보겠습니다. 독일 쪽도 사실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그 라인에 넣어져 있어요. 0.3% 눌려있죠. 2018년 1월 대비. 예? 그렇게 되면서 2016년 바닥 대비 55.83. 물론 미국보단 덜합니다만 미국의 그 실적 개선폭 또 경기 회복폭이 독일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는 아닙니다만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 놓고 볼 때 2018년도 10월 고점 대비 1.70%. 와, 뭐 와예요. 1.70% 해봐야 니케이 지수 하루의 변동폭 얼마 전에 1월 6일, 1월 8일 얼마 나왔어요? 2%씩 나왔죠. 2.6%만 이렇게. 이날 2.65% 1월 8일날 저점이. 그다음 이날은 저점이 2.15%. 그럼 2% 상승 한 번만 나오면은 최근 거래일 기준에서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이 넘겨지는 거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못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정불안 때문에. 정정불안.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진보 정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이 일정 범위가 있었고 또 중국에 휘둘려 버렸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정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약세를 많이 띈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2008년, 2009년 바닥 찍고 돌릴 때 글로벌 증시는 2013년도에 고점을 넘겼어요. 2007년 고점을. 우리는 그 이전에 이렇게 넘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의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은 2017년도 1월 이후에 고점까지 형성했던 11월까지의 흐름은 나스닥 다음으로 강했습니다. 나스닥 다음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2000포인트 그 수준에서부터 2600까지. 그렇게 되면서 대략 이때 27% 올라서요. 시장 지수 상승률이 27%. 지금의 경우도 사실은 바닥 대비해서는 24.71%, 고점 대비해서는 13% 빌려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예제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경우에 2016년도 이후 2017년도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내일 어떤 종목 올라요? 뭘 살까? 공짜로 뭐 주는 거 없어? 자료 없어? 솔직히 이런 거 들으시러 온 거잖아. 이거 다 들으셔봐야 조금 기억도 안 나잖아. 그냥 윤정두가 잘났어, 이것만 기억하시란 말이야. 잘난 척 해야 되니까 전 좀 더 해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 동안에 들어 올린 등락률이 22%가 될 거예요. 이게 20% 수준. 20% 수준. 3개월 만에 시장 지수 20% 수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베 총리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아베 집권이 한 번 더 총선에서 승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그 정정불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넘어갔죠. 그렇게 되면서 레임덕에 이제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뭐 정치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정상적인 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좀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강도의 흐름이 결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의 흐름이. 그죠? 이 강도, 이 강세의 흐름이 잘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걸로? 전체 업종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의 기준과 작년 8월 이후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양쪽 다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부터 2018년 이후의 흐름까지로 볼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자를게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13% 밀려있고요. 최고점 대비.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20%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또 일봉으로 또 볼 거예요. 조금 있다. 일단 월봉에서 전체 시장 8월 이후에 흐름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형주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 고점에서 쫙 당겨 놓고 보면 11% 조정에 바닥 대비 21%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비슷하게 올라가요. 오히려 고점 대비 밀린 건 작고 바닥 대비 21% 올랐단 말이에요. 중형주는 어때요? 중형주 웃기지도 않아요. 예? 중형주 2018년 이후로 보여야 되니까 중형주 바닥 대비 27% 밀려 있습니다. 대형주라는 거는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예요. 예전에는 자본금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200종목이 중형주, 301위부터 나머지가 소형주.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시 볼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보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13% 빠지고, 그리고 저점, 이번 8월 저점 대비해서 19.85, 20% 올랐습니다. 대형주, 상위 100개 종목, 시가총액 비중 80%의 대형주는 고점 대비 덜 빠져서 11.23, 저점 대비 21%더 많이 올랐어. 근데 중형주는, 여러분들은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좋아하죠. 그러면 2018년 고점 찍고 27%나 빠져내려왔는데 반등은 8월 이후에 12.28%이 안 돼요. 소형주는 똑같아. 26.32% 밀렸는데 반등은 12%야. 대형주는 20%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 체감 온도가 안 좋죠. 거기다 일봉으로 보실까요? 일봉으로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것도 그나마 나. 이것도 문제는 뭡니까? 음식료 어때요? 바닥 대비 11.09%예요. 바닥 대비 음식료, 섬유유복 7.61이야. 7.61. 시장 20% 올랐어요. 지금 바닥 대비. 음식료 11, 섬유유복 7.61, 종이목재 얼마? 11.90. 또 고점 대비를 따지면 말도 안 되게 밀려있는 거고. 그나마 화학이 조금 올라와 있어. 화학이 그나마 14%. 네? 그리고 의약품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응? 의약품이 바닥 대비 45.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고점 대비 31.81% 밀려 있습니다. 시장 얼마 밀려 있다고요? 고점 대비 11% 밀려 있어. 대형주가, 시장 자체가 12%. 근데 얘 어떻게 돼 있어요?
32% 빌려서요. 바닥 반발력 나와봐야 저쪽에서 위에서 사신 분들은 곡소리 나는 거야. 셀트리온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3분의 1이 하락해 있는 거예요. 40조에서 지금 30조 미만이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 조금 움직이는데 40조에서 30조 미만이죠. 낙폭 과대 이후에 올라온 거예요. 어찌됐건 그나마 조금 낮다고 치고 비금속 광물 8% 바닥 대비 8월 바닥 대비 철강금속 8월 바닥 대비 5.66 기계 6.43 의료정밀 얼마 바닥 대비 2.96 운수장비 오늘 폭등 나왔죠. 현대차 폭등 저 바닥 대비 7.34 하루에 8% 올라왔는데 현대차가 유통 얼마? 13.23 전기가스 4.93 건설업 신저가 찍고 이제 돌린 거 8.97 운수창고 해운업 쪽에 8.16 어느 거 하나 올라온 게 없어. 어느 거 하나 시장 대비 이러니 곡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보시면 뭐예요? 전기전자 42.53 아까 전기전자 업종 말고 의약품 쪽에서는 제약 쪽에서는 45%나 올라왔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뭔 소리예요. 얘는 신고가고 걔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30%대 조정이고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얘는 고점 대비 박살 얘는 그냥 폭등 랠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쪽이 갑니다. 왜? 2016년 이후에 지금 164%죠. 요거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보자고요. 아니 좀 시황이나 이런 거 얘기해주면은 이런 거 다 비교 차트 보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오시니까 맨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11월까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11월까지는 2016년부터 해서 2017년 11월 정도까지 이 등락률이 나중에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130% 정도 올라왔거든요. 130%.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에 빠지죠. 좀 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책이 미국 쪽하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강하게 엇갈리게 되면서 또 중국과도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완전히 박살이고 그나마 전기전자 업종은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움직임을 주는데 밑에가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죠? 위에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위에가 여기서 뒷받침돼서 움직임을 주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위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제가 지수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더 올라와서 246%고 전기전자 업종이 164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임 폭하고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 폭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수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120%대로. 그러고 나서 여기는 더 올라갔죠. 그래서 246%.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더 치고 갈까요? 못 갈까요? 그냥 단순 논리로 따져도 삼성전자는 7만 원이 넘겨줘야 돼요. 단순 논리로 따져도 삼성전자 7만 원이 월등히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전기전자 업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하고 똑같이 갑니다. 단순해요.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종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1위, 2위 D램 시장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 거를 아시고 대처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시장이 못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을 주는데 저것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물론 우리도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주 전에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대신에 IT 비중 여전히 45%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는 IT 비중 45%예요. 우리 45%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량차익 실현했어도 그쪽은 전량차익 실현도 뭐 최근에 다 한 거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12월 달에만 25% 수익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100% 갖고 계신 분들이 방 안에 아직도 계세요. 하이닉스 100%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세요. DB하이텍 일정 범위 가지고 계신 분들 당연히 계세요. 다만 윤정두의 주력 IT는 다른 종목 또 업종 대표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압축을 한 거죠. 그리고 비중 45%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안 나와요. 지금 시장 지수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지수 이거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우고 죽겠어요. 시장 지수는 죽어라고 가는데 내 종목은 못 가요. 시장 지수 죽어라고 하는데 내 종목은 팔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IT 주들의 비중이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으로 연동이 됐어요. 어떻게? 지금 IT 업종의 비중이 36%가 넘습니다. 36점 어떻게 되세요? 시가총액 비중 36.30 이게 21일 날 종가 기준에서의 비중입니다. 36.30 이 기준점을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36.30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1.58% 움직였어요. 오늘은 덜한 거예요. 오늘은 진짜 얌전한 거예요. 얘가. 오늘은 진짜 얌전한 거예요. 1.58 곱해주면요. 그렇게 하고 어제 종가를 해주면 2240포인트를 해주잖아요. 2240포인트 해주면 오늘 들어올린 것만 12.84예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낫다라는 게 운수장비 현대차가 무슨 8%씩 올라서 오늘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운수장비 쪽의 강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 6.83% 쪽 시가총액 비중 6.83% 곱하기 어제 기준 3.29 오늘의 상승률 곱하기 시장지수 2240포인트 어제 종가 기준 대략 이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5포인트 들어올린 거예요. 얘가. IT가 12%, 13포인트, 얘가 5포인트, 18포인트, 나머지만 여타 업종에서 조금 찔끔, 코딱지만큼. 조금 전에 업종 놓고 보신 것처럼 다 박살이에요. 예? 업종 놓고 보신 것처럼 다 박살이야. 삼성전자 이번 달에 올라온 것만 계산을 해볼까요? 참 진짜 그 웃기는 내용이죠. 예?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왜 내가 그걸 보고 있어야 되냐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시장을 보신다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4.20입니다. 24.4%입니다. 24.4%. 응?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70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이 올해 들어서만 얼마 움직였는지 그것도 계산을 해보세요. 어떻게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윤정두와